60을 넘기고 아이들이 모두 결혼해 집을 나간 뒤 집은 조용해졌지만 부부 둘만 남았다는 편안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여보, 오늘도 피곤하지? 그냥 좀 누워야겠다. 처음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남편이었고, 나이 들어 기운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부관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도 손 한 번 잡지 않고 각자 반대편으로 돌아 누워 잠이 들고, 예전엔 장난스럽게 허리를 감싸 안던 손길도 이제는 어깨만 툭 치고 잘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처음 몇 달은 나도 그냥 넘겼습니다. 우리 나이도 있는데 뭐 다 그런 거지. 하지만 그 침묵이 1년, 2년을 넘기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동호회, 모임, 술자리, 옛 친구들을 만난다고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고, 오늘은 동창 녀석들하고 한 잔만 하고 올게. 또, 어제도 나갔잖아. 오늘은 꼭 가야 돼.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어났고, 알림이 울리면 나보다 먼저, 마치 기다리고라도 있었던 듯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봐, 얘가 또 웃긴 거 보냈어. 하면서 같이 보여주던 사람이 이제는 화면을 살짝 내 몸 반대쪽으로 돌리고,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단톡방이야. 하고 얼버무립니다. 어느 날 세탁기를 돌리려고 바지를 뒤집어 보다가 나는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로즈 2잔. 2잔이라는 글자가 괜히 눈에 걸렸습니다. 여보, 요즘 커피도 사 마셔? 응, 그냥 친구랑. 어느 친구? 아, 그냥 너도 모르는 사람. 동호회 사람. 동호회. 그렇게 친한 사람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또 다른 날, 현관에 놓인 구두를 정리하다가 문득 향수 냄새 같은 게 살짝 스쳤습니다. 분명 우리 집에는 없는 낯선 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여자가 생긴 건가? 의심이 한 번 마음에 자리 잡자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와 샤워를 길게 하는 모습, 전화가 오면 굳이 방으로 들어가 받는 모습, 문자를 보다가 갑자기 표정을 감추는 모습까지. 남편이 내일도 나가봐야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입에서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밖으로만 도는 거야? 아니,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렇지. 집이 그렇게 답답해? 아니면 누구 만나러 나가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 소리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설명을 좀 해봐. 커피 영수증, 늦은 귀가, 휴대폰 붙잡고 웃고. 당신 예전이랑 너무 달라졌어. 그러니까 말했잖아. 그냥 친구라고, 동호회 사람들이라고. 동호회에 여자도 있지? 혹시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에겐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맞구나. 내가 늙어서, 내가 매력 없어 보여서,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구나.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남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어. 나 나중에 먹을게. 같이 좀 앉아서 보지. 왜 방에만 있어? 피곤해서 그래. 서로를 피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섬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갑을 두고 출근을 했는지 현관에 지갑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또 깜빡했네. 나이 먹더니 덜렁거리긴. 나는 그냥 지갑을 챙겨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다가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여러 장 겹쳐져 있었습니다.
강남 비뇨기과 의원, 전립선, 혈액검사. 손이 떨렸습니다. 비뇨기과, 전립선?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야간요, 성기능 장애, 발기 문제. 얼마 전 TV에서 보았던 건강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든 남성에게 흔한 병, 그러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숨기는 병. 그제야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밤에 자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던 모습, 아침에 피곤하다며 찡그리던 얼굴, 그리고 부부관계를 피하려던 행동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 사람 여자가 생긴 게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요즘 밖으로만 돈다.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 말들이 갑자기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남편은 무심코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지갑에서 병원 영수증 봤어. 그래서 강남 비뇨기과 전립선 검사한 거지?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창피해서 그랬어. 뭐가 그렇게 창피한데? 남자가 그런 걸 말을 어떻게 해? 소변도 시원치 않고 밤에도 몇 번씩 깨고 무엇보다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내가 남자로서 자신이 없어졌다는 걸.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 저 사람,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차라리 피하는 게 나았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했던 의심과 공격이 이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밖으로만 돈 거야? 집에 있으면 더 생각나니까. 당신도 나도 불편하고 차라리 모임 나가서 떠들고 있으면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으니까. 카페 영수증, 향수 냄새. 그건 뭐야? 동호회에 여성 회원도 있어. 근데 정말이야. 나는 다른 여자는 없었어. 커피도 그냥 같이 마신 거야. 그게 이상해 보였으면 미안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나한테서 마음이 떠난 줄 알았어. 내가 늙고 살도 찌고 주름도 늘어서. 그래서 당신이 다른 여자를 찾는 줄 알았어. 남편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다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너무 창피하고 너한테 미안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참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같이 병원 가자. 됐어. 나 혼자 다녀올게. 아니, 이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둘의 문제야. 우리 부부의 삶, 우리의 손, 우리의 잠자리, 다 같이 묶여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상당수가 전립선 비대증과 성기능 문제를 같이 겪습니다. 이건 이상한 병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예요. 중요한 건 혼자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다가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혈액 검사,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 생활습관 조정.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남편의 표정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지금처럼 일찍 오신 건 분명히 좋은 선택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옆에 이렇게 아내분이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절반 이상입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피곤하다는 말을 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나 솔직히 말하면 다시는 우리가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랑 같이 병원 다니고 같이 웃고 이렇게 다시 손잡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 남편이라는 기분이 들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한테 남편이야. 그게 조금도 변한 적이 없어. 우리가 잠시 몸 때문에 길을 잃었을 뿐이지.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애 초기에 서로를 알아가듯 조금씩 서로의 손을 더 오래 잡고 어깨를 기대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다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밤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알아? 우리 둘 다 70 넘어도 손잡고 길 걷다가 사람들한테 저 집은 신혼부부냐 소리 들을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좋지. 그래서 우리 끝까지 그렇게 살자.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 집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가 사라지고 서로를 피하고 말하지 않는 상처만 늘어가는 60대 부부. 한쪽은 저 사람이 변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다른 한쪽은 이제 나는 남자가 아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말을 해? 라며 자신감과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는 시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60대라고 해서 성적인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손을 잡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고 함께 웃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둘째,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사랑이 식었다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 특히 남성의 전립선, 성기능 문제, 여성의 갱년기, 질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셋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열쇠는 서로를 탓하지 않는 대화입니다. 왜 밖으로만 돌아?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 몸은 어때?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어? 나한테 말 못한 거 있으면 같이 해결해보자. 그리고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 이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오늘 이야기처럼 전립선, 성기능, 갱년기, 호르몬 변화 때문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진 부부들의 이야기, 오해와 상처 뒤에 숨어있던 건강의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용기를 내어 치료를 선택한 뒤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통해 부끄럽고 말하기 어려운 건강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부디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 먼저 대화의 문을 열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성일 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10장 엔딩 멘트 60대라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다시 손을 잡고 다시 눈을 마주치고 다시 한 침대에서 따뜻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와 따뜻한 부부 관계를 응원합니다.